지금은 막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급하게 내린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들 한꺼번에 내리거나 갑자기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이 많아지신 게 우리 집이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물을 걷어들인 데가 더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딱 이틀 됐거든요, 이 대출 규제가. 그래서 이틀 만의 상황을 저도 되게 바쁘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2025년 6월 28일 대출 규제 이틀 만에 생긴 일, 6억과 6개월, 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딱 이 두 가지 규제만으로 시장을 완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못 사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어디가 막혔고 어떻게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정책을 펼친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상급지입니다. 자, 여기는 거래는 멈췄고 가격은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상급지는 거래는 멈췄고 가격은 버티는 중이다. 실제로 그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게 잠실 엘스라든지 트리지움이라든지 여기 리센치 같은 데 가서 봤더니 6월 27일 날 2억 내린 거, 6월 28일 날 3천만 원 내린 거, 6월 28일 날 3천만 원 내린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평균 가격이 33억, 32억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대출이 10억 이상 나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가능했어요. 근데 딱 대출을 6억으로 틀어막게 되니까 당장 필요한 현금이 얼마냐면은 33억에서 6억을 빼면은 한 27억 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집을 하나 사는데 현금이 27억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누가 하더라도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게, 이거를 27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데 만약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못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걸 못 사는 게 봐요. 고소득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이 정도의 대출을 감안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부동산에 집어넣어서 묶어둔다라고 하면은 어렵죠. 무섭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가 가능한 사람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보통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금융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27억, 3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놓고 나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가격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거 몇 개 빼놓고는 가격이 다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린 매물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려 있는 것들은 좀 급한 사람들, 내가 집을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현금이 필요했던 분들이 내놓는 것들이 지금 내려간 거고, 실제로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들어간 돈이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냥 상황 똑같이 버티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멈출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간혹 급한 사람들이 급매로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쪽이 아니에요. 상급지 쪽이 아니라 어디냐, 바로 중급지 쪽입니다. 중급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장 타격이 큰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타격을 준 데가 상급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중급지입니다. 서울 평균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2억에서 한 16억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타격을 제일 빨리 입은 거죠. 생각해봐요. 이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팔면 안 되구나. 이런 상황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팔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나는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팔고 가려고 했던 건데, 상급지로 내가 가려고 하면 30억 정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팔아봤자 나는 상급지로 이동을 못하는데 이걸 팔면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살아? 아니면은 비슷한 급지에서 이동하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세금도 나오지,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또 내야 되는 건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급지에서 이동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퍼졌냐면은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나는 그냥 내 집에 살아야겠다라는 심리가 되게 멀리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요 중급지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급지로 못 올라가.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여기 있는데 6억 정도의 대출을 묻게 되니까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졌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우리 집은 더 오르겠네? 상급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우리 집은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팔려는 사람은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장.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이 중급지 시장입니다. 결국엔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 된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중급지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규제로 누가 타겟이었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포인트인데 누굴까? 일단 포인트가 두 가지죠. 6억에 대한 대출 한도랑 6개월 전입신고, 요 두 가지거든요. 타겟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진 거죠.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중급지 수요들,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소득자의 타겟을 딱 맞춘 거예요. 너네들 올라가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상급지의 사다리를 막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중급지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 말고 밑에서 위로 오려고, 중급지로 오려고 한 사람까지 막히게 된 게, 위에 거는 정책으로 막았고 밑에 거는 시장에서 막은 거예요. 안 파는 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곳이 상급지랑 중급지 둘 다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6억 원으로 딱 봤을 때 왜 6억 원일까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 한 달 원리금이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금리 대충 계산해 보면 대출 원금이랑 이자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 고소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딱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원을 딱 했고, 실소유자의 타겟을 맞춘 게 바로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거, 이게 딱 두 가지였는데 상급지로 가는 거 막는 바람에 중급지로 올라가는 것까지 같이 시장에서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2,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사와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막 보고 생각을 하고 자료들을 막 모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멈췄다. 시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사다리가 사라졌다. 사다리가 사라졌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폭락의 시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스테이 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내 자리에서 뭔가 옮기려고 하는 것들을 무리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급지에 있는 사람들도 못 움직이고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도 굳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뭐 금리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갈 거고, 지금 내 상황에서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은 멈춰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이 되게 비슷해진 것 같아요.